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비, 너도 부탁해. 어이구, 그래. 인사. 그래. 자, 요 그림이 지장간과 24절기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이거 가지고 공부를 엄청 많이 해요. 여기에 이제 지저분하게 이렇게 써놨는데, 지저분한 건 아닙니다. 이게 하나하나 다 앞으로 공부할 건데, 지금 이것만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사주의 이론이 어마어마한 이론이 나와요. 이것만 가지고 일주일을 강의하라 해도 일주일 강의 나옵니다, 이게. 자, 그런데 우리가 첫 시간에 청간 글자 가불병정 무기경신 자축인묘 진사호미를 배웠죠. 가불병정은 청간 글자라고 그러고 자축인묘는 지지 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쩍 써놨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놓으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사축 이렇게 이어놓으면 계속 돌아가죠. 원이 되죠. 그렇죠?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자하고 해는. 그래서 해, 자축이 한 세트예요. 해, 자축. 그래서 이건 이제 세트로 외워야 돼. 해, 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그럼 해월은 언제냐면요. 달이 11월 달 입동에서부터 12월 7일까지. 이게 11월 달, 쉽게 얘기해서 11월, 12월, 1월. 양력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제일 추울 때죠. 11월, 12월, 1월. 그 다음에 2월, 3월, 4월. 지금 묘월이에요. 3월. 그러니까 2월부터 봄이에요. 입춘. 그러면 요 인묘제는 봄. 그렇죠? 그 다음에 4월, 이거는 5월, 6월, 7월, 여름. 8월이면 이제 가을이 들어가는 거예요. 8, 9, 10, 이거는 가을. 그래서 이게 뭐야? 춘, 하, 추, 동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세트입니다.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그렇죠? 그리고 위치도 잘 보세요. 해자축이 이게 북쪽이죠. 물이니까 밑에 있죠. 이게 목이니까 위로, 이게 지금 흐름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목이니까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은 맨 꼭대기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금은 이제 무거우니까 내려오죠. 그 자연현상 그대로 돼 있죠. 물은 맨 밑에 있고. 그렇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미지 트레이닝에서 머릿속에 딱 그려져야 돼요. 그냥 눈 딱 감으면 저게 입체적으로 딱 그려져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을 엄청 할 거고,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게 겨울철, 봄철, 이건 목국, 이거는 화국, 이거는 금국, 이거는 수국.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방합이라고 해요. 방합. 나중에 그때 합시다. 그러니까 자, 이런 게 있다라고만 이렇게 눈에 좀 익혀주면 돼요. 목의 원리 중에서 이제 목이 다른 걸 만날 때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도 기준이 뭐가 되냐면 목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까는 수가 기준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주가 수인 사람, 일주가 목인 사람. 일주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종류는 두 가지죠. 그러니까 목이 일주인 사람은 간목인 사람, 을목인 사람. 그렇게 보시면 되죠. 목이 화를 만나면은 이건 목화통명이라고 그런다. 목화통명이라는 거는 이게 목이 화를 타면 목생화에서 잘 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활활 타죠. 그러니까 이거 밝을명을 썼잖아요. 그죠? 목화통명이라고 한다. 나무가 여름철을 만나면 지엽이 무성하고 화려한 꽃을 피우고 결실을 준비한다. 자, 나무가 잎사귀가 잘 자라고 그러면 추우면 안 자라죠. 냉해 입죠. 한여름에 추우면은. 그러면 냉해 입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쨍쨍 햇빛이 쬐면은요, 곡식이 잘 익고 당도가 많이 가죠. 그러니까 목의 입장에서는 불을 만나야만이 꽃을 피고 지엽이 무성해지고 결실을 맺어요. 이거는 목의 입장에서 불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자, 불이라는 거는요, 물이라는 것은 H2O라고 그랬죠. H2O인데 H2O하고 O는 그 타는 물질이죠. 그리고 물이 불로 변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1육수, 2,7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요 두 개는 수화기제라고 그러고, 요 목하고 불이 만나는 것은 목화통명, 이렇게 만든 거는, 이거는 금수, 쌍청, 청은 맑을 청자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나면은 금목상제, 이 용어들이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만나면 목화통명, 금수상청. 이렇게 말하는 수화기재. 이거는 금목상제. 근데 이제 수화기재는 이거 우리가 알았죠. 그리고 목화통명이라는 건 목이 불을 생해줘 가지고 설날 탄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리고 금수상청이라는 건 금이 물을 아까 금생수 해줬죠. 그래서 물이 맑아진다 이런 뜻이고요. 근데 금목상제는 조금 이따 또 봅시다. 자, 지혜와 이렇게 이제 목이 화를 만나면 지혜, 총명, 학문, 문화, 기억과 분석, 관찰과 파악들 이런 천부적인 기민성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에 갑일주가 을일주가 불이 있으면 저렇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목이 불을 만난다는 건 목생화죠. 목생화. 지금 누가 기준이에요, 지금? 목이 기준이에요. 그럼 생을 만나면 내가 생해주는 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식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식상은 엄마 입장에서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해주는 거니까. 근데 식상은 이 식신이라는 거는요, 뒤에서 공부하는데 이제 신살론을 공부할 때 식신을 뭘로 보냐면 문창성이라고 그래요. 문창성. 글문자. 그건 뭐냐면 공부에 관련된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신이 사주에 있는 사람은요, 여기 나오죠. 첫째, 지혜와 총명, 학문과 문화, 기억과 분석. 그러니까 식신이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들은 공부 잘해요. 예. 근데 왜 그러냐? 목화 통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불이라는 것은 기억력을 뜻해요. 기억력. 우리가 앞에서 컴퓨터에서 부른 기억력 이런 거 얘기했었죠. 예. 그러니까 목화 통명이 됐으니까 머리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 불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불을 발견하고 나서 뭐가 시작됐냐면 문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불은 문명, 문화 이런 것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목화 통명이라는 건 불 밝히는 사주니까. 자, 이번에는 목이 금을 만났어요. 이게. 그러면 가을철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자라던 것이 멈춰지죠. 왜 그러면 이런 상태가 뭐예요? 금목이 되죠. 금목. 그런데 이걸 금목상제라고 한다 이거예요. 금목상제. 그럼 금과 목이 만나면 서로 상제에다가 제자가 도울 제자예요. 그래서 서로 도와준다는 얘기죠. 금이 목을 극하는데 어떻게 도와줘? 얘기되죠. 그죠? 자, 목에 나무의 근본적인 결과는 뭐가 되냐면 결실을 맺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렇죠? 열매가 안 나오면 그 나무는 종족 번식이 안 되잖아요. 보존이 안 되죠. 그래서 금이라는 기운이 있어야 목이 결실을 얻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금목상제는 또 어디서 나오냐면요. 목이라는 거는 딱딱해요, 부드러워요. 목은. 부드럽죠? 나무는 그렇잖아요? 근데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죠? 근데 나무가 자라는데 이게 계속해서 부들부들하다고 하면 나무가 똑바로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못 쓰죠. 나무 껍데기가 딱딱해요, 물렁거려요? 딱딱해요. 그 딱딱한 기운을 뭐라고 그러나? 금기라고 그래요. 금기운. 그러니까 금은 나무가 똑바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역설적인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 금은 독히고 치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해서 그래요. 금기운은 딱딱하게 하는 기운이 금기운이에요. 그러니까 목이라는 거는 딱딱하게 하는 기운이 없으면 이게 허접한 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단단한 나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기가 필요한 거예요. 나무한테도. 그렇죠? 그러니까 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이것이 적이 아닌 것처럼 이것도 적이 아니라 서로 상제가 된다 이거죠. 금목상제.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수화기제는 종적인 분합 운동이라면 금목상제는 횡적인 승강 운동이죠, 이거는. 횡적이죠, 금목상제는. 자, 상제라는 것은 상호 구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존 공영하는 거예요. 금하고 목은 서로 도와주는 일이죠. 이게. 금의 결실을 금이 만들어서 씨앗으로 만들어내는 게 금기운이라는 거죠. 여기 나오죠. 초목은 금기운이 있어야만이 정기라는 건 엑기스죠. 그렇죠? 엑기스를 수렴이라는 걸 모은다는 뜻입니다. 수렴해서 결실을 맺으며 결과를 얻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럼 목이 금기가 없으면은 목이 의미가 없다니까. 금이 꼭 필요한 거죠,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무가 목재죠. 근데 이 목재를 갖다가 가구의 원료로 쓰려면 뭐가 필요해요?
톱이 필요하죠. 이걸 잘라야죠, 나무를. 예? 그래서 서 있으면 계속 그냥 나무죠. 근데 이거를 도끼나 톱으로 잘라서 목재로 썼을 때 목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렇죠? 자, 그런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인간은 흩어진 생각을 목적과 결과로 해서 집중하고 의리와 도덕과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책임을 대의 명분에 입각에 충실해.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요. 흩어진 생각은요. 어떤 기운이냐면 오행 중에서 흩어진 생각은 목화 토금수 중에서 뭐 같아요? 흩어진 생각은 화죠. 화. 화는 확 흩어졌잖아요. 그런 흩어진 생각을 목적과 결과는 오행 중에서 뭐 같아요? 결과. 결과는 수예요. 정기니까. 그것을 집중을 시키는 것은 뭐냐면 금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불기운을 수렴하는 것은 금이고 그래서 그 결과 목적은 수예요. 수라는 것은 다시 원천으로 돌아가는 거죠. 씨앗. 자, 이게 자연의 세계 이런 걸 보면은요. 그 동물이든 동물의 세계 뭐 연어 이런 걸 보면은요. 그 동물들의 일생이 다 뭐냐면요. 일생의 목적이 뭐 같아요? 자식 보존밖에 없어요. 그 연어의 일생을 보면 그냥 그 폭포수로 올라가지고 그 알을 낳으려고 그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보면 보존 번식으로 해서 별짓을 다 해요, 보면. 그죠? 자식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목적과 결과라는 게 생존이거든요. 생존. 생존을 어떤 형태로요? 후손으로 내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하고 기운을 모아야 되는데 그 기운이 어떤 기운이냐? 금기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 말을 쭉 써놨잖아. 인간은 흩어진 생각을 목적과 결과에서 집중, 의리와 도덕, 법과 질서. 그러니까 이런 기운이 다 뭐냐면 법과 질서 이런 게 다 뭐냐면 금기운이라는 거예요. 금기운. 근데 여기에서 목에 있어서 금기운은 뭐냐면 내가 목인데 금기운은 금극목이죠. 근데 나를 극하는 기운을 뭐라고 그랬어요? 관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관성은 정관하고 편관인데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관료사상. 키워드를 잘 아셔야 돼요. 사명감, 국가헌신, 명망, 대권, 동량지제, 청백리, 공복, 신조, 관료사상. 이게 다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공직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키워드 하나만 딱 알면 돼요. 이거는 단어들의 어휘력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우려고 그러면 머리 아파서 못해. 아, 관이라는 거는 공직, 공익 이런 글자구나.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은 관료로 표현될 수도 있고 공복도 되고 청백님 이런 식으로 쭉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 대통령을 하면은요 정관이 없으면 대통령 못해요. 사주에 운이든 사주든 그런 공직자는 그런 명망과 대권 이게 정관이나 편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사주에서. 근데 그런 거를 대권 주자들 보고 사주를 보고 운을 보면 아, 이 사람이 뭔가 하려고 하겠네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